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 보는 이 폰이 뭐 같아 보이세요? 되게 빠타이 스마트폰 같이 보이는데 갤럭시 Z 폴드 6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갤럭시 폴드 6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실제로 제품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스피커는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음질이 진짜 좋아졌고요. 이 폴드 6로 찍은 사진이랑 영상을 보고 저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진짜 막 온갖 반박에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소신 발언할게요. 이 갤럭시 폴드 6의 사진은 갤럭시 S24 울트라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아니 저도 S24 울트라가 스펙이 더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찍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갤럭시 폴드 찐 사용자인 제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번 갤럭시 폴드 6의 가장 큰 변화인 두께랑 무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폴드 6는요 스펙상 무게는 S24 울트라랑 이제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S24 울트라 사용자인 저희 직원이 이렇게 쥐어보더니 폴드가 더 가벼운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 진짜 폴드 6가 더 가볍게 나왔어요. 스펙상은 폴드 6가 더 무거운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강화유리나 보호필름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은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강화유리는 갤럭시 S24 울트라보다 훨씬 작은 아이폰 프로의 강화유리인데 무게가 10g이 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폴드5에 사용하고 있었던 굉장히 작은 강화유리인데 이것도 무게가 6g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호필름은 어떠냐? 보호필름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게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 6의 무게는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을 붙인 갤럭시 S24 울트라랑 무게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S24 울트라라든지 이런 폴드를 쥐어보면 제품 두께는 폴드가 좀 더 두껍지만 가로 세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폴드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손에 가깝게 있어서 이렇게 쥐어보면 S24 울트라보다 폴드 6가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번 폴드 6의 무게는 대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화면 비율인데 저희 영상 저희 직원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폴드인지 몰랐다고 해요. 실제로 폴드 6는 폴드 5랑 비교하면 내부에 있는 검은색 베젤이 폴드 5는 이쪽이 좀 더 두껍고 이쪽은 둥글게 좀 다르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폴드 6는 양쪽이 베젤이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옆으로 훨씬 더 넓다 보니까 훨씬 더 시원시원한 바타입 느낌이 듭니다. 갤럭시 폴드 5는 기기간 연결 밑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두 줄로 이렇게 부가 설명이 두 줄로 표현되어 있는데 Z 폴드 6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옆으로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죠. 그럼 여기서 의심이 많은 분들은 저거 글자 크기가 달라서 아니면 화면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 정도는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위치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폴드 6 화면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글자 크기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폴드 5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두 줄로 되어 있고 얘는 한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봐도 여기는 기기를 제어하고 기기와 가내가 두 줄로 따로 표현됐다면 얘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세로 모드로 봤을 때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가로 모드로 했을 때는 영상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위아래 베젤만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주름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이 Z 폴드 5랑 Z 폴드 6 주름 차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진짜 이번 폴드 6가 주름이 없는 건 아닌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폴드 6는 두께가 정말 많이 얇아졌는데 근데 대부분요 이 폴드를 이렇게 생으로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이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이 케이스를 기본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를 씌우면요 제품 두께가 원래 약 13mm에서 이렇게 거의 18mm로 거의 한 5mm 가까이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쥐었을 때 그립감도 살짝 별로고 무게가 거의 한 300g쯤 돼요. 근데 저 이번에 이 폴드 6용 정품 S펜 케이스를 써봤는데 와 진짜 이거 걸작입니다. 지금 이 폴드 5 케이스랑 두께 차이 보이세요? 원래 두께의 한 58%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자체 무게도요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이 뒤에 꽂아 쓸 수 있는 S펜이 케이스에 꽂게 되면 덜렁덜렁거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에 테이프 붙이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거 다 들어줬습니다. 이제 S펜을 넣고 뺄 때 굉장히 견고하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흔들리지 않고요 얇고 가볍게 냈습니다. 피드백 확실하네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쓰는 환경대로 이렇게 S펜 케이스를 씌웠을 때 기준으로 두께는 2mm가 넘게 얇아졌고요
무게는 거의 20g 가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의 두께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거는요, 예전에는 이 카메라의 높이에 맞춰가지고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평평했다면 이번에는 카메라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무게 절감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이유로 예전에는 이렇게 접고 바닥에 뒀을 때는 어디를 눌러도 덜렁덜렁거리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하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지만 여기가 비어 있다 보니까 바닥에 놨을 때 조금 덜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씌워놓고 이렇게 보니까 스피커 모양의 구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S24랑 마찬가지로 이런 디자인으로 삼성전자가 요즘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S24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 스피커의 망이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봤는데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방수만 지원했던 이 폴드5가 폴드6로 오면서 방수는 기본이고 먼지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방진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스피커의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스피커의 품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녹음 결과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녹음본의 소리가 실제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건 진짜 아쉽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최대 볼륨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폴드5는 최대 볼륨 기준으로 고음에서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요, 보컬 목소리가 살짝 뒤에 있고 저음이 약해요. 그래도 일반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는 나아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폴드6 소리 들어보니까요, 고음이 찢어지는 게 훨씬 적고 보컬 목소리도 훨씬 앞에 있어서 선명하게 들리고요, 저음이 체감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또 이게 폴드 기본 설정에는 이 돌비 애트모스가 꺼져 있는데 이걸 키니까 더 좋아졌어요. 야, 진짜 안 그래도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 중에서 스피커만큼은 최상급이었는데 이제 더 좋아진 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 이 Z 폴드 6의 카메라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 이 카메라 튀어나온 높이가 폴드 5나 폴드 6가 동일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폴드 5는 튀어나온 높이가 한 3mm쯤 되는데 폴드 6는 확실히 좀 더 튀어나오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 스펙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더 튀어나온 걸 보니까 확실히 제품 자체 두께가 얇아졌지만 카메라 튀어나오는 거는 줄일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말은 케이스를 안 씌우고 바닥에 이렇게 뒀을 때 조금 더 덜렁덜렁 거린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카메라는 폴드5나 6나 뭐 동급이니까 똑같아요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야외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 보니까 폴드5보다 폴드6가 이렇게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갤러리 앱을 켜서 사진이나 영상을 눈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폴드6의 촬영 결과물을 갤럭시 S24 울트라랑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어떤 점에서는 폴드6가 S24 울트라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분석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폴드5하고 6하고 야외에서 촬영할 때 결과물이 달라 보이는 거는 기기 자체 디스플레이 스펙 차이입니다. 이 Z 폴드 6는 최대 밝기가 1.5배나 밝아져서 야외에서 뭐 촬영할 때도 그렇고 갤러리에서 촬영 결과물을 볼 때도 훨씬 더 결과물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촬영 결과를 PC로 옮겨서 보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 디스플레이 차이 외에도요, Z 폴드 6에는 Z 폴드 5에는 없는 이 슈퍼 HDR 설정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켜주면 이렇게 찍힌 사진을 봤을 때 얘가 밝기가 점점 변하면서 훨씬 더 선명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진이더라도 순정 갤러리에서 사진을 봤을 때 폴드5보다 폴드6가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슈퍼 HDR 기능은요, 갤럭시 S24 기본 모델부터 울트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 S24 시리즈 전체 다 이 폴드 6처럼 최대 밝기가 2600니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왠지 이 슈퍼 HDR 기능은 2600니트의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서 이런 이유로 폴드5에는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안 해주지 않을까? 라는 살짝 불안한 느낌도 드는데, 근데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Z 폴드 6의 슈퍼 HDR이 이렇게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참고하세요. 여튼 이런 이유로 폴드5보다 폴드6가 카메라 스펙은 동일한데 야외에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보면 훨씬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남에게 사진을 보여줄 때는 PC로 보여줄 일은 그걸 좀 업으라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잘 없어요. 보통 폰에 있는 갤러리에 사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진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폴드는 이렇게 화면 크기도 크고 이렇게 HDR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남에게 사진 보여줄 때는 진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테크몽아, 너가 폴드6의 촬영 결과물이 S24 울트라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 촬영 결과물이 여기 있는 폴드 5하고 폴드 6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이 S24 울트라랑 얘랑 비슷하다고 한 거는 순뻥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대부분 이 폴드 5는 이런 S24 울트라 같은 카메라에 좀 특화된 모델과 비교했을 때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식을 조금 깨보겠습니다. 이 폴드 6랑 S24 울트라랑 카메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모두 한 배 기본 줌, 카메라 기본 세팅으로 찍은 건데 색감이 살짝 차이 나긴 하지만 디테일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죠. 물론 진짜 확대하면 차이가 살짝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저렇게 햇빛 쨍쨍한 데서 찍으면은 요즘 폰카들 차이 뭐 안 나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촬영 세팅을 기본인 1200만화소로 하지 말고 뭐 5000만화소라든지 2억 화소로 세팅해가지고 해보면 이 폴드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폴드는 5000만화소가 최대 세팅이잖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에서 하지 말고 실내에서 조명 없이 촬영하면 결과가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결과물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빛이 좀 적은 실내 기준으로 기본 세팅인 1200만화소의 한 배 중 카메라로 찍어봤는데요. 차이 구분되세요? 저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어느 게 나아요? 거의 비슷한데 전 하나 꼽으라면 폴드 6를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S24 울트라는 마치 잡티를 제거하듯이 먼지를 많이 뭉개버렸는데 폴드 6는 먼지를 거의 있는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축소해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럼 이제 각 제품의 최대 해상도로 폴드는 5000만 화소로 세팅을 하고요. S24 울트라는 2억만 화소로 세팅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S24 울트라가 2억만 화소로 세팅하니까 색감이 굉장히 좀 진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 차이는 약간 나긴 하는데 화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요, S24 울트라가 2억만 화소로 세팅을 하니까 아까 다 죽었던 먼지 디테일이 많이 살아남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S24 울트라로 좀 선명하게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이렇게 2억만 화소로 세팅해서 찍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 세팅인 1200만 화소로 찍었을 때는 디테일이 폴드 6보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2억만 화소로 세팅을 하면요, 1200만 화소보다 용량이 7배나 8배 정도 더 먹어서 그냥 웬만하면 기본 세팅으로 찍을 것 같고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기본 세팅으로 촬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내 사진을 한번 찍어서 비교해봤는데 어때요? 폴드하고 S24 울트라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확대하면 좀 다를 것 같아고요. 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각 카메라의 앞선 것처럼 최대 화소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아까도 그랬는데 S24 울트라는 2억 화소로 찍으면 일단 색이 굉장히 진해져요. 실제 색상은 아니래요. 폴드 색상이 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S24 울트라의 디테일도 좀 선명함 효과라 그러죠. 샤픈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확대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확실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S24 울트라가 조금 낫긴 한데 생각보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S24 울트라의 샤픈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보정 효과 넣으면 비슷해질 것 같아서 한번 넣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보정 효과 조금만 넣어주니까 비슷해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요 정도 차이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 편하게 사진을 찍으면 S24 울트라나 폴드 6나 거의 동급이라고 말해도 전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신형 폴드가 나오면 최신 갤럭시 S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는데 결론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폴드가 더 낫다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은 나는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S24 울트라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원인이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차이도 많이 났고요, HDR 설정이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S24 울트라가 요 메인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폴드 5나 6보다 크고요, 또 메인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손떨림 보정을 해주는 기술도 더 잘 들어가는지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을 때, 특히 어두운 밤에 영상을 찍을 때는 촬영 결과물에 더 약간 흔들림이 훨씬 잘 잡히고 울렁임도 S24 울트라가 덜해요. 그리고 S24 울트라는요, 이렇게 가까이 대상을 가져오게 되면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이 요게 켜지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되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폴드 시리즈에는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폴드 5나 6는 하드웨어적으로 3배까지 망원줌을 지원하지만 S24 울트라는 최대 5배까지 망원줌을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찍는 거는 폴드보다 S24 울트라가 낫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S24 울트라가 폴드보단 낫긴 한데 대부분 사진이나 일반적인 영상 찍을 때 그냥 한 배 중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폴드 카메라가 이 S24 울트라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성능이랑 발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건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오해가 될 만한 부분 위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Z 폴드 6는 Z 폴드 5보다 AP 자체의 성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베이퍼 챔버라고 하는 일종의 쿨링 시스템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드 6는 폴드 5보다 벤치마크 성능도 훨씬 잘 나오고요, 열 관리도 더 잘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열화상 카메라로 폴드 5랑 폴드 6를 고성능 작업을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잖아요.
이게 테스트를 딱 시작하자마자 온도는 Z 폴드 5가 높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최대 온도를 표기하는 빨간 점이 폴드 5에서 폴드 6로 넘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Z 폴드 6의 온도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작인 폴드 5보다 폴드 6가 오히려 열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열화상이다 보니까 재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 싶어서 직접 만져봤는데 실제로 폴드 6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번 폴드 6에 들어간 칩셋의 발열이 너무 심해서 베이퍼 챔버가 더 늘어나도 감당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베이퍼 챔버는 쿨러가 아닙니다. 열을 직접 식히는 게 아니라 열을 넓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이퍼 챔버가 넓으면 넓을수록 AP의 열이 스마트폰으로 빨리 퍼져서 우리 손에는 열이 더 빨리 전달이 돼요. 대신 우리가 느끼는 온도 자체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AP 칩셋의 온도는 조금 더 낮게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외부로 올라오는 온도는 Z 폴드 6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한 갤럭시 폴드 6인데요. 어때요? 저는 이번 갤럭시 폴드 6가 디자인도 진짜 예뻐졌고요. 화면도 더 커진 데다가 더 얇고 더 가볍고 스피커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밝기도 훨씬 더 밝아졌고 성능, 쿨링 시스템도 좋아졌는데 액세서리까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아져서 전 이번 폴드 6 굉장히 만족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른 거하고 그리고 이게 루머라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조금만 있으면 더 얇고 화면이 더 크고 더 좋은 스펙의 폴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하고 기본 용량을 2배로 해주는 듀얼 스토리지 혜택이 사라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반대로 다른 혜택이 좀 더 늘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이 정도 혜택이면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이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일반인이 폴드를 정식으로 받아볼 수 없는 시점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품이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 폴드 실물을 이렇게 만져보고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U 플러스 투게더몰로부터 다른 거 안 받고 그냥 제품을 대여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빨리 구해주는데 도움을 주신 U 플러스 투게더몰에 어떤 감사 표현을 좀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침 여기서 최근에 Z 폴드 6 사전 예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폰 나올 때마다 기기를 막 바꾸다 보니까 자급제로 구입해가지고 유심만 바꿔 끼우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시고 한 폰을 사면 좀 오래 쓰시며 통신사의 혜택만 좋으면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U 플러스 투게더몰은 U 플러스의 공식 대리점 중에 하나인데 가입하는 요금이 이제 5G 요금제면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에 따라서 기기값 자체 할인을 받고요. 여기서도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랑 선택 약정 할인도 따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입하더라도 삼성 공식 혜택도 다 받을 수가 있고 중고폰 보상이라든지 포토 후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본문 링크를 확인하시고요. 여튼 이렇게 제품을 대여해준 U 플러스 투게더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